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 노 대표 TV의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하나 찾아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쏙쏙 뽑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그 임차권이라는 것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처럼 임차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임차권을 요즘엔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원래 임차권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임차권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여러분들이 거의 임차권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주택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왜 필요하냐 이럴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 전세 사기들이 너무 극성을 부렸잖아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주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대항력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대항력의 힘은 뭘까요? 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제3자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어떻게 생기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마찬가지 사업자라면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주택이라고 봤을 때 이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이 점유와 전입신고라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러니까 키를 반납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증금도 다 반환받지 못했는데 임대인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어쨌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는 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먼저 집주인, 임대인에게 도달이 돼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약간 나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송달을 고의적으로 안 받아버리거나, 또는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임차인이 몰라요. 또는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송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세입자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누구나 돌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전월세 계약 시에 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 개정 후에는 이 집주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와.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꼭 보증금을 전부 다 반환 못 받았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어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또 주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상가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해당 물건지 소재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된다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선 변제권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주택이, 그 매물이 경매가 돼서 넘어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는 순간부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된 매물지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간다면 이 신규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도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 임차권을 등기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증금을 다 반환받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먼저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말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됐을 때 보면은 보통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접수 날짜나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그렇지 않고요. 맨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일자와 그 아래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가 나오는데요. 이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 날짜나 등기 원인 날짜가 시작점이 아니고요. 그 전에 내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청 서류는 간단합니다. 임대인 소유로 된 주택이나 건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그런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역에는 내용 증명도 가능하고요. 계약 해지 문자 통보라든지 톡을 나눈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는 매우 간단하니까요. 임차인분들이 쉽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그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대략 한 3만 원 미만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거나 주택 인도 절차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 청구가 어렵거나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의 결정 확인서만 꼭 받지 마시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가 된 것을 반드시 보신 다음에 이사나 점유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노대표TV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나의 재산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알게 된다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따뜻해졌고 여름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요즘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감기 걸려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또 좋은 한 달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노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